안방의 위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이쪽으로 칠판으로요. 이건 혈이 아니어도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혈이어도 가난하게 사는 터가 있어요.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를 때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집을 여기다가 세웠다 라고 가정했을 때 문을 여기 70%를 잡아주라고 그랬어요. 70%. 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문이 돼야 돼요.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문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쪽에서 흐르게 되면 여기가 문이 돼야 돼요. 부자로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은 일단 물이 이 방향으로 흘렀을 때 물이 들어오면 여기를 70%로 꽉 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70%를 꽉 찬다는 것은 이거를 바로 태계라고 그래요. 태계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태계터가 오히려 도깨비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계터는 막내 딸 자리라고 그래서 욕심이 엄청 많고 그러면서도 천진난만하다 해서, 제가 여태까지 풍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풍수를 해줄 때 보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엄청 가난하셨는데, 이 태계터로 이사 가신 다음에 그 일대에서 지금 현재는 최고 부자가 돼 있어요. 그 정우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시 길이 이렇게 돼 있든 물이 이렇게 돼 있든 방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동사택, 서사택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그것도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더 정확한 것은 동사택이나 서사택의 이치는 바로 요 이치를 깨우치지 못한 자들이 이걸 철폐라고 하기도 하고 나경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요걸 중심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이치만 알고 있으면 실제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정확한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이치를 아는 자들은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을 처음 질 때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짓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집, 이렇게 때렸을 때 여기가 흉이 들어가면 이런 집은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물이 이렇게 때릴 때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기는 바위만 이루어져 있어요. 바위만. 여기는 모래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래가 있어요. 여기 모래예요. 근데 여기는 바위가 있어서 여기다가 커피숍을 한다던가 하면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그 앞에 바위가 있으면 그게 물이 때리고 있다는 증거세요. 만약에 산에 바위가 많으면 어떤 바위라고 했죠? 산에 바위가 많으면 어떤 산이에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는 뜻이에요. 산에 이렇게 바위가 이루어져 있으면 바람이 때리고 있어서 여기 있는 흙들을 다 바람으로 날려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할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할까요? 정상에 있으면 부유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부유할까요? 경치 좋잖아요. 그럼 막걸리를 20리터를 갖고 가요. 김치하고. 막걸리 한 대에 5,000원씩 팔아요.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TV에서 많이 보셨죠. 지게를 통해서, 아니면은 헬기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한 기구를 통해서 팔게 되면 여기서 떼돈을 벌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논해야 돼. 항시 이 아래가 더 부자로 살 확률이 높냐, 위가 더 부자로 살 확률이 높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 여기에 돌이 많다는 뜻이고 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빈곤하다,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도 풍으로 보거든요. 수도 풍으로 봐요. 항시. 그렇기 때문에 수가 때리는 곳은 꼭 물살도 세지만 경치가 기가 막혀요.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풍수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모래예요. 모래. 모래가 어디에 쌓이느냐가 내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라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래가 많이 쌓이는 쪽이 바로 백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바다에서 모래가 많이 쌓인 데가 돈을 더 벌까요? 바위로만 이루어진 데가 돈을 더 벌까요? 모래가 쌓인다는 건 제복이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모래는 원래 금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금. 이 백사장 같은 데 보시면 해운대 몇 터지죠. 근데 거기에 보면 달맞이 고개가 있어요. 거기는 물이 때려서 다 바위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가 더 부유할까? 아니면 해운대 백사장이 더 부유할까의 차이점이에요. 경치가 좋은 데는 음식 먹으러는 가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네들이 밑에서 즐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해운대는
여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터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가 엄청나겠죠. 그러면은 이 백사장 하나 때문에 요렇게 동네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바위가 쌓인 데는 절대적으로 집을 짓지 말라. 이게 기본이에요. 왜지요? 내 제복을 다 깎아 먹어요. 그래서 빈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동네를 가더라도 물이 때리는 동네냐, 물이 감아주는 동네냐, 이렇게 감아주는 동네냐, 물이 때리는 동네냐를 먼저 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시 동네로 이사 갈 때는 물이 감아주는 동네로 가야 돼요. 지도를 보면 이건 잘 나와요. 이 자체가. 대표적인 예가 대전 둔산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둔산동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건 하천이고요. 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둔산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만영교예요. 여기가 유성이에요. 여기가 둔산동인데 둔산동을 가만히 보시면 물이 또 남쪽에서 역수가 돼버려요. 역수. 풍수에서 최고를 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풍수에서 최고 쳐주는 게 바로 역수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유성구청이 있어요. 유성구청. 구청은 보면 역수에다가 남에서 북으로 오는 역수에다가 또 서에서 동으로 가는 역수가 있어요. 역수. 그럼 최고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바로 유성구청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보면 유성구청 쪽이 조금 많이 비싸요. 그리고 상권이 골목이 좁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청 중심으로 충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엄청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불멸이라고 그래요. 불멸은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당터가 있어요. 제복이 들어오는 명당. 예를 들면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유성구청 쪽에 도로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유성구청이에요. 물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건물을 여기 남에서 북을 바라보는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북에서 남을 바라보는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항시 아셔야 되는 건 물을 봐야 돼. 이 수를 바라봐야 돼. 항시. 여기서는 북에서 남을 바라봐야지만 물이 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에서 북을 바라보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물이 안 들어오죠? 한번 바가지로 물을 퍼보세요. 이게 바가지라고 하고 바가지 여기 속 들어간데 이렇게 푸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뒤집어 갖고 이렇게 푸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나을까요? 원래 깊은 곳으로 이렇게 푸는 게 낫겠죠. 바로 요게 북에서 남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깊은 곳에서 물을 푸는 것과 같고 또 남에서 북을 바라보는 것은 바가지를 뒤집어 갖고 물을 푸는 것과 같아요. 혈도 엄청 중요해요. 이 풍수를 볼 때는 혈이 엄청 중요해요. 혈 자체가. 그런데 혈도 혈이지만 혈은 불과 5%밖에 안 돼요. 이 풍수에서. 최고 중요하지만 5%예요. 나머지 95%가 바로 방향성에 있어요. 아무리 혈이 아닐지라도 이 물이 흐르는 방향만 잘 선택만 한다면 95%의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혈은 아니지만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둔산동에서 보면 여기가 월평동이에요. 요렇게요. 그 다음 월평동이 좀 커요. 3동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만년동이에요. 만년동. 그 다음에 여기가 삼천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에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남에서 북을 바라보는 건물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 잘라버려요. 반을. 풍수할 때는 항시 기본도가 있거든요. 기본도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남에서 북으로 바라보는 것도 돈을 많이 벌지만 이 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에서는 동에서 서를 바라보는 게 최고 좋아요. 건물이. 유교 약사생불사도 동에서 서를 바라보는 형국이에요. 동에서 서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집이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 문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요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문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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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요. 어느 쪽이 가장 완벽할까요? 3번은 70%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옆에 건물이 있어서 3번에다가는 문을 못 놔요. 그럼 이제 3번은 깨졌어요. 문을 못 넣는다고. 그럼 이제 몇 번이 될까요? 2번이요. 예, 2번이에요. 왜냐면은 3번이 최고 좋은 위치인데 이게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순을 문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수잖아요. 역수가 물로 꽉 차서 여기는 더 재밌는 건 여기는 70%밖에 물을 못 채워요. 근데 여기는 몇 프로를 채울 수 있을까? 2번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가 차는 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복이 넘치죠. 복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세요. 101%대 세는 거예요. 70%대는 70%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30%는 다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인데 101%가 돼야지 1%가 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건물에서 할 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100%가 됐을 때 단점이 가장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최고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고대한 대로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100%짜리인 걸 알면서도요. 뭐가 있을까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면 기구만장하고 기구만장하면 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가 없는 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고 경계하는 게 바로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제가 이끄는 종교에서는 절대로 수장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신도들이 대우 안 하면 살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잘하고 수장들도 잘하자 이거죠. 서로 속이 먹고 꿈이 먹고 있는 대로 하자. 이 터는 바로 그런 터예요. 그래서 100%가 쌓이는 터예요. 이 터는. 그런데 아무리 이런 터여도 뭐가 있을까요?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좋은 집터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첫째가 월평동이면 월평동은 엄연히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역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배불뜨기를 찾자. 배불뜨기를 안 찾으면 예를 들면 이게 배가 쭉 말린 데서 내가 집을 졌다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역수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은 많이 버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돼서 배가 쫄쫄쫄 굶는 거예요. 나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는 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떤 집이 될까요? 이런 집을 뭐라고 하죠? 죽 써서 개 주는 집. 이런 집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물이 때리는 부분에서 살았던 사람은 거기에다 더군다나 흉당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집에 이사가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제가 봤을 땐 저한테 약간 미치신 분이에요. 저를 언제 봤다고 제 말을 들어요. 이사 가라고 한다고 해서 후딱 이사 가신 분이에요. 미쳐서. 그런데 제가 이사 가라고 한 집은 바로 배불뜨기 집이에요. 이렇게 배불뜨기. 여기가 바로 복이잖아요. 여기가 복이거든요. 여기는 액이고요. 왜 액과 복의 차이는 말렸냐 불렀느냐의 차이예요. 한쪽이 말리면 그 반대편은 배부르는 법이에요. 흉수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흉당에 살면 그 옆집은 명당이 나올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명당 옆에 흉당 있고 흉당 옆에 명당 있어요. 그래서 명당에서 살던 사람이 다시 흉당으로 갈 확률은 엄청 높아요. 그런데 명당으로 다시 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관저도로 이사 가신 이 신도분은 역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건강을 찾았죠. 실제적으로 제가 도와줬는데 이 집으로 이사 가서 건강 찾은겨. 그럼 저는 뭐요? 제가 오히려 죽 써서 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도와줘서 건강해지셨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때 집을 이사하셔서 건강해지셨다는 점이에요. 숟가락을 이 집터가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명당에서 살면 명당 혈에서 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안 좋았던 분들도 좋아져요. 그리고 제 기 받으면 많이 좋아지지만 명당에 살면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 희한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항시 보면 이런 식으로 배불뜨기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배불뜨기. 배불뜨기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나중에 집을 저를 통하지 않고서 집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이게. 첫째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가장 배불뜨기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찾아야죠? 집 방향이요. 집 방향이 여기는 배불뜨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만년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둔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다 건축이 다 남향만 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불뜨기를 볼 확률은 거의 적지요. 만약에 서향이나 동향을 봤으면 오히려 낫지요. 그러면 배불뜨기를 찾을 수 있잖아요. 배불뜨기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될까요? 배불뜨기를 찾은 다음에는 바로 집 방향을 찾아야죠. 집 향을 봐야 돼요. 향. 물이 엄연히 이렇게 흐른다고 했어요. 수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요.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 위치를 70%에다 맞출 것이냐 100%에다 맞출 것이냐 그 다음에 찾을 게 뭐가 있을까요? 집을 짓는 방향인데 향은 이미 결정됐고 이 대문이 결정됐으면 뭘 찾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특히 가을에 잘 나타나요.
떼돈 버는 터가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가 모래가 많은가, 더러운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모든 먼지가 이쪽으로 몰리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이쪽으로. 모든 먼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낙엽이 이쪽으로 모여야 돼요. 낙엽이. 예를 들면 신성동에 약사생불사 있었을 때 보면 거기에 가을에 바람이 불면 낙엽잎이 다 약사생불사 쪽으로 다 몰리는 거 보셨죠? 그 다음 이 건물을 보면 다 이쪽으로 모래가 모여요. 모래가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가장 더러워요. 명당이 건물을 딱 졌을 때 20년 후에 명당이 깨끗할까요? 흉당이 깨끗할까요? 어디가 더 깨끗할까요? 왜 흉당이 깨끗하고 왜 명당이 깨끗하다고 하셨죠? 돈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잖아요. 땡이요. 흉당이 깨끗해요. 왠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건물주잖아요. 세입자가 딱 살아요. 세입자가 너무 편해나갖고 10년 살아요. 그리고 흉당에 있어요. 흉당에 집이 있는데 세입자가 2년마다 나가요. 10년 살면 도배해줘요? 장판 깔아줘요? 뭐 해줬나요? 10년 산 사람한테. 세는 똑같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2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사람들 집은 맨날 고쳐요. 수리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고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흉당은 빨리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물들이 깨끗한데 명당들은 안 나가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명당이 더러운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을 딱 이제 졌어요. 이제 문 위치가 결정이 됐어요. 문 위치. 여기는 동이에요. 동. 서, 남, 북이에요. 북. 도로는 길은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대로 그릴게요. 길은 요렇게 돼 있어요. 길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이 여기 건물을 딱 들어섰을 때 문을 요렇게 놨어요.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게.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지 아니요. 이거 못 받아주지 아니요. 거기다 중간문까지 하나 딱 설치했네요. 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문을 항시 열고 있는 집하고 문을 항시 닫고 있는 집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딱 이 구조가 일어나면 문을 열고 다녔어요. 문 닫고 안 다녔어요. 시골에 살아보셨죠? 문 열고 다니나요? 닫고 다니나요? 왜 열어냐면 복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문을 닫고 다니면 복이 들어갈 군역이 없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그래서 약사생불사는 항시 문을 이렇게 열어놓지 않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요. 들어오면 여기부터 꽉 차지. 지하부터 차고 1층 차고 2층 차고 3층 차고지요. 근데 1층은 꿉꿉해서 못 살아요. 2층도 좋은 듯 하는데 모기가 들어오고 3층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원만하고 깨끗하고요. 3층 정도가. 문 위치가 결정이 됐으면 문이면 안방은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 그리고 방이고 여기는 이렇게 잘렸으니까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생불전이에요.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부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방이에요. 방.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럼 여기가 거실이 되겠죠. 이제 거실. 여기서 보면 왜 안방을 가장 깊은 곳으로 놨을까요? 이렇게 깊은 곳. 항시 문에서 들어올 때 안방은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왜?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복이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고를 어디에다 놔야죠? 안방에다 넣어요. 항시.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안방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집터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문이 많아요. 아파트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 돼요. 거실, 그 다음에 여기가 방이 돼요. 여기가 주방이 돼요. 여기도 방이고 주방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방이 돼요. 거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화장실이 돼요. 이런 구조로 있으면 TV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TV를 1번에다 놔야 될까요? 2번에다 놔야 될까요? 2번이요. 2번이요? 왜일까요?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예, 항시 소파는 1번에 있고 TV는 2번에다 걸어놔야 돼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택풍수를 할 때는 뭐가 좋네 이거 거의 다 후루꾸요. 유튜브 여러 가지 봤는데 대다수가 다 후루꾸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나경이나 철폐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길을 알면 여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길을 알면 그 기가 다 가르쳐줘요. 여기 안방에라, 여기 부엌에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역사가 아주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거실에서 앉아서 TV를 보는 각도.
근데 여기 앉아갖고 문을 보기가 편해요. 예를 들면 TV를 보고 있어요. 남자들 기본적으로 얘기할게. 약간 야동을 보고 있어요. 야동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야동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럼 리모컨으로 딱 꺼버리면 돼요. 내가 뭐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 보고 있을 때 과연 여기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요. 여기가 TV가 있어요. 여기가 TV. 여기가 소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보는 데는 이렇게 내다봐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야동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야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뭘 볼 때는 나만 보는 자리, 우리 식구만 보는 자리에 TV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소파가 여기 있고 여기가 TV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뒤통수로 이렇게 볼 때 도둑놈이 들어오기 쉬울까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도둑놈이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도둑놈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아무리 등치가 작아도 남의 집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들어오는 법이에요. 도둑놈이 들어올 때도 아무리 애기 눈을 바라봐도 기본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애기가 뒤를 등지고 있으면 도둑놈은 들어와요.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이 등지고 있어도 들어와요. 도둑놈은. 바로 그 이치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이 철폐에서는 그 이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이 건물, 아파트 같은 거 했을 때 뭐 풍수학 건축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풍수학 건축인지 아닌지 확인할 땐 딱 들어갔는데 이 문이 여기 있었는데 TV가 여기에 설치하게끔 돼 있으면 이건 풍수학 이치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시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주택풍수 들어가면 이게 엄청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안방 있고 거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평수가 큰 걸로 해요. 여기가 안방이요. 또 방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좀 평수가 큰 거요. 방, 부엌, 방, 거실. 거실에 있을 때 만약에 자식들 방을 여기에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방을 여기에다 두고 또 자식들 방을 여기에다 두고 또 방을 여기에다 뒀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모가 안방에 있잖아요. 자식들 다 도망가요. 쉽게 나가요. 잠만 자고 부모가 항시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보면 자식들 못 나가요. 왜냐면 부모한테 들켜서. 요새 건축 보면 다 문 앞으로 작은 방들이 문이 다 그쪽으로 쉽게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들이 잘 나가요. 집에 없고. 그래서 요새 집 구조가 보면 잘 나가는 집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그리고 부모들은 들어와서 처박혀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그럼 부모들이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 부모의 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근성이 있거든요. 그걸 더 쉽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하게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소파를 이렇게 놓으면 자식들은 절대 못 나가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중소기업 풍수를 해줄 때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여기 건물이 있었고 이렇게 이거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역수였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분양받아 갖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산이. 그런데 여기에 볼록하게 하나가 뭐가 뽁 튀어나왔어요. 이 회사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옆에 있는 거죠. 건물은 향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향이 남향을 보고 있었거든요. 남향을. 그런데 남향을 보고 있는데 이 동쪽이거든요. 동에 산 뒤에 볼록하게 하나 나왔어요. 제가 예언을 했어요. 모든 건 다 좋고 제복도 다 쌓이나 안타깝게도 도둑놈이 있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왜냐면 도둑을 안 당했으니까. 그래서 3, 4년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둑 들었다고요. 그것도 아주 큰 도둑.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사표를 냈어요. 개발자인데 그 개발 물건이 탐이 나갖고 사표를 내고 다른 데다 회사를 똑같이 하나 차려놨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같은 직원들을 연봉을 올려줘가면서 스카우트 해갖고 이 회사의 직원들을 빼내갔어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 도둑놈이 얼마나 커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풍수는 이런 식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복 있는 집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설명을 통해서 이 정도가 간 거예요. 그래서 항시 집이 있으면 문을 먼저 정하라. 문. 첫째가 수를 정하라. 물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물 다음에 길이에요. 산풍이 있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바람이요. 이게 바로 산풍이에요. 물, 길, 바람. 이게 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을 택하지. 항시 돈을 벌고자 한다면 항시 이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물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이에요. 1번, 2번, 3번. 그래서 물을 향하는 쪽에다가 건물을 짓고 물을 향하는 쪽에다가 집을 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새로 집을 지려고 하는 분들 문 위치가 어디에 딱 있어야지 된다라는 게 딱 나오죠.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안방을 만들어내야 돼요. 안방. 여기가 남이에요. 여기가 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고요. 여기가 동이에요. 문. 이게 엄청난 복토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문이 여기 있어도 복토가 돼요. 여기에 안방만 있으면. 풍수하는 집 딱 갔을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직관인지 가짜 직관인지. 이 집터만 보고도 그 사람이 가짜다 진짜다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냐면 직관 정도 살 정도 되면 그 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 가지겠어요? 이게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쌓이는 걸 보라고 그랬죠.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방을 보는 거예요. 방을 본 다음에 TV 위치 같은 걸 봐야죠. TV 같은 거나 가전제품 위치를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자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돼요. 그리고 전자파를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가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참조하셔야 돼요.